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언니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우리는 함께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언니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처음부터 그 회사의 조건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급도 적고 뭔가 애매한 느낌이 풍겼거든요. 처음에는 언니를 말렸습니다. 언니, 월급도 너무 적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스펙 쌓고 더 좋은 회사 가는 게 어떨까? 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냥 다닐 거야. 취업 아니면 본가에서 지내야 하는데 엄마 잔소리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거든. 아무튼 난 그냥 다닐 거니까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그래도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연주야, 네가 자꾸 깜빡해서 하는 말인데 내 스펙으로는 그것도 감지덕지야.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회사가 좀 이상하다 그런 말 절대 꺼내지도 마. 알았어.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 언니가 몇 번이나 당부했기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와 엄마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요. 그로 인해 둘은 자주 티격태격했습니다. 특히 언니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하지만 그런 언니에게는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타고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는 무난하게 했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고 예민한 편으로 가끔은 가족들조차도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항상 칭찬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럼에도 언니의 친화력 있는 성격이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본가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냈지만 할머니조차 저보다는 언니를 편하게 대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가족들이 제 눈치를 많이 본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때 당시에도 성격 좋은 언니라면 알아서 잘 견딜 것이라 생각했고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처음에는 본가를 떠나 자취한다는 사실에 언니가 많이 설레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엄마가 언니에게 공무원 시험을 보라며 어찌나 잔소리를 했던지 자유를 찾은 것 마냥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 언니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며 제게 뒷담화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오징어 서대리가 나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이 와중에 성격도 안 좋았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이러는 거 있지? 그 말 듣는데 주먹이 울더라니까. 진짜 대놓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생긴 건 씹다 마른 오징어처럼 생겨서 진짜 짜증난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언니한테 관심 있어 했잖아. 언니가 싫다고 딱 잘라서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날 이후 돌변해서 하루 종일 공격한다니까? 근데 서대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난 원래 사람 얼굴 안 보거든. 난 얼굴보다는 무조건 성격인데 서대리가 착각하는 게 자기가 못생겨서 내가 거절한 줄 안다니까?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자격지심까지 있어서 같이 있으면 피곤한 스타일이야. 자격지심이 있으면 그렇긴 하지. 언니 말에 맞장구를 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제가 언니를 부러워했던 이유가 더 있었어요. 언니는 부모님의 좋은 점만 물려받은 듯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큰 편이었습니다. 물론 언니에게 질투심을 느낀 건 아니었어요. 언니 성격이 너무 좋아서 언제나 동생인 저를 챙겨주곤 했으니까요. 다만 어딜 가나 눈에 띄는 언니가 조금은 부럽기도 했고 가족들이 언니에게는 참 편하게 대했기에 그 부분도 부러웠습니다. 특히나 할머니와 언니는 허구한 날 말다툼을 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언니가 할머니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워있곤 했어요. 할머니가 그런 언니의 귀를 파주거나 하는 모습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암튼 언니는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서대리란 사람이 언니에게 고백을 했다가 바로 거절을 당한 뒤 앙심을 품은 듯해 보였습니다. 언니에게 말도 안 되는 덤터기를 씌우기도 했고 있지도 않은 소문을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그날도 언니가 잔뜩 흥분한 채 말을 이어갔어요. 서대리가 무슨 소문을 냈는지 알아? 무슨 소문인데?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거래처 사람이랑 모텔을 들락거린다는 소문을 낸 거야. 뭐? 그건 선 넘은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진짜 미친 거 같지? 언니가 거칠게 머리를 쓸어넘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걸 그냥 냅뒀단 말이야? 물론 불러서 이상한 소문 내지 말라고 했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전에 그 거래처 직원이랑 커피 마시는 거 보고 그런 소문을 냈다는 거야. 아니, 단지 커피를 마셨는데 그런 소문을 냈다고? 언니가 두 주먹을 쥔 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어이없는 게 회식 가던 도중 팀장님이 나보고 숙취 해소제를 사오라고 하는 거야. 고창 편의점에 갔는데 그 편의점에서 그 거래처 직원을 만난 거야. 평소에는 정장을 입고 다녀서 잘 몰라봤는데 거래처 직원이 뭔지 알아보고 반갑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면 반갑잖아. 그래서 반갑고 신기해서 같이 캔커피 마셨거든. 그걸 보고는 그런 소문을 냈다는 거야. 언니가 잔뜩 흥분한 채로 주먹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하얀 손끝이 새하얗게 질린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그 거래처 직원이 잘생겼어? 잘생긴 편이긴 하지. 좀 훈남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회사 여직원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까.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 그럴 것 같다니? 혹시 말이야, 그 거래처 직원이 언니한테 관심 있어 하지 않았어? 관심? 어떤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다거나 차를 마시자고 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언니네 회사 올 때마다 뭔가를 사서 오거나 그러지 않았냐는 거지. 글쎄, 올 때마다 라떼랑 마카롱 같은 걸 사오긴 했어. 라떼랑 마카롱 언니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그거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어? 그냥 언젠가 한번 내가 라떼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었고, 책상 위에 마카롱 있는 거 보더니 마카롱 좋아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있긴 하지. 근데 거래처 직원이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야 해서 그런 거겠지. 밥을 먹자고 한 적은? 지나가는 말로 몇 번 말한 적이 있긴 해. 그치만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하잖아. 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개를 살짝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아쉬운 거? 그게 뭔데? 공부 못하는 거? 사는 내내 공부 못한다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살았는데 너까지 그러면 나 너무 슬플 것 같아. 언니가 애처럼 입술을 내밀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난 공부 잘하는 것보다 언니처럼 성격 좋은 게 부러운걸? 진짜? 역시 넌 내 동생이야. 사랑한다, 동생아. 언니가 웃으며 저를 꼭 끌어안았고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에서 묘하게 안심이 느껴졌어요. 언니, 내가 볼 때는 그 거래처 직원도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에이, 아니라니까. 딱 봐도 맞구만. 진짜 눈치가 없네. 그러니까 서대리가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얼굴도 잘생긴 거래처 직원이 계속 언니를 좋아하는 신호를 보내니까 서대리 입장에서는 안달이 난 거지. 아닌데? 그런 티 전혀 안 내던데? 그럴 리가 없어. 언니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표정에는 억울함보다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버티며 일해왔는지 그 얼굴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외모도 눈에 띄게 예뻤고 성격도 밝아서 남자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대학 시절에도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할머니와 함께 고스톱을 치며 웃어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엄마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언니는 연애세포가 전혀 없는 사람 마냥 그쪽으로는 전혀 소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도 그 거래처 직원이 좋아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귀뜸을 해줬지만 그럴 리가 없다며 듣는 둥 마는 둥 했거든요. 언니는 오로지 서대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은 채 서대리 뒷담화만 할 뿐이었어요. 내가 거절했다고 남자가 찌질하게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고 보면 볼수록 진짜 정 떨어진다니까? 이참에 회사 그만둘까봐 이제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니까? 제가 달래듯 말했어요. 저번에 본가 내려갔을 때 엄마가 언니 회사 잘 다닌다고 엄청 흡족해 하던데 그만두면 또 한 소리 할 거야. 언제는 공무원 시험 보라더니 갑자기 웬 흡족? 그럼 언니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볼 거야? 그건 당연히 아니지. 거봐, 회사 그만두고 내려가면 엄마 잔소리 다시 시작될걸? 언니가 마음 잡고 회사 다닌다고 엄마가 얼마나 뿌듯해했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예전보다 더 심해질 거야. 그럼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그건 괜찮다. 대신 일단 다니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 이후로 언니는 매일같이 일자리를 찾아봤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노트북을 붙잡고
몇 시간씩 알아보다가 결국 한숨만 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지만 결국 이직 자리는 쉽게 잡히지 않았고 언니 얼굴에는 점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 생신이라 본가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기차 안에서 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연주야, 나 진짜 회사 못 다니겠어. 서대리가 아직도 괴롭혀? 요즘은 방법을 바꿔서 더 힘들게 해. 방법을 바꾸다니? 잠시 말이 막힌 듯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대리가 대놓고 좋아하는 티를 내기 시작했어. 티를 내다니? 어떤 사람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했다나 뭐래나. 자기 딴엔 전공법으로 사랑을 쟁취하겠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진짜 소름이 끼쳤다니까. 요즘은 밤에 악몽까지 꾼다니까. 언니가 손끝을 부들부들 떨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점점 집착이 심해지는 거야. 집착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에 거래처 직원이 우리 회사에 올 때마다 라떼 사온다고 했잖아. 며칠 전에도 그 직원이 라떼를 들고 내 자리로 오고 있었는데 서대리가 그 사람 다리를 걸어버린 거야. 다리를 걸었다고? 그 바람에 그 직원이 넘어지면서 라떼가 다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 서대리는 실수였다고 했지만 얼굴 보니까 절대 실수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 직원 얼굴에 라떼가 다 묻어서 내가 티슈 건네줬는데 그 순간에도 서대리가 나를 노려보더라니까. 언니는 그때를 떠올리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듯 몸을 떨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섬뜩하던지 이젠 진짜 무섭기까지 해. 그 정도면 스토커 수준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진짜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서대리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 오늘 내려간 김에 엄마한테 말하려고. 그런 상황이면 진짜 그만두는 게 맞지.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하지. 그런 사람하고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런 경우 상사나 인사팀에 말하면 해결되지 않아? 너네 회사처럼 대기업이면 모를까. 우리 회사는 서대리가 일도 잘 알고 윗사람들한테 아부도 잘해서 다들 눈치만 보고 있어. 팀장이란 사람은 오히려 서대리랑 잘 해보라고 하더라니까. 그게 정말이야? 진짜 어이없다. 언니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기차 안에서 마주한 언니의 얼굴은 이미 한계까지 몰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히 직장 문제가 아니라 언니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엄마에게 적극적으로 말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본가에 도착해서 식사를 했는데요. 따뜻한 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식사가 한창인 가운데 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의 미간이 좁아졌어요. 뭐? 지금껏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하지만 언니가 눈빛을 굳힌 채 담담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씹다 마른 오징어 대가리가 너한테 집착을 한다고?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일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 오징어 대가리 때문에 회사 못 다니겠어. 그게 다 나 때문이네.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자 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때문이라니? 하필 현주 네가 절세미인인 나를 닮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러게 할미를 적당히 닮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필 그대로 빼다 박을 게 뭐람. 좋은 유전자를 불려줘도 부작용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 할머니의 말에 우리는 잠시 말을 잃고 약속이라도 한 듯 할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때 언니가 곁눈질로 할머니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농담이 나와? 미안해서 그렇지.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니와 할머니가 서로 장난 섞인 말싸움을 하자 엄마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어쩔 건데? 이직 자리 알아봤어? 이직이 쉽지가 않더라고. 내 스펙에 이직이 쉬울 리가 없잖아. 자랑이다 자랑이야. 네 자신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건 다행이네. 엄마, 나 지금 심각하거든? 나도 심각하거든. 사람들한테 회사 잘 다니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했는데 그새 백수 됐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내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니까. 지금 백수가 문제야. 그래서 어쩔 거냐고. 몇 달 동안 곰곰이 생각해봤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기 내려와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사업이라니? 네가 돈이 어딨다고. 이직이 잘 안 돼서 이 지역 부동산에 전화해서 괜찮은 상가짜리 있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 아니 대체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거야? 그게 횟집을 해볼까 해. 언니 입에서 횟집이란 단어가 나오자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횟집? 너 지금 횟집이라고 했어? 엄마가 횟집에 로이로제 걸린 건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난 횟집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동안 엄마 아빠 도와서 가게를 해봤으니까 잘 알고 있지. 근데 회 썰고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 얘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네. 횟집은 절대 안 돼. 거기다 아직 30도 안 됐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일자리 알아봐. 그러게 공무원 시험 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공무원 시험은 아무나 붙는 줄 알아? 두 사람의 말다툼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내가 이렇게 보건증까지 미리 준비해서 내려왔거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어도 있는데. 언니가 다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할머니가 언니를 조용히 제지했습니다. 현주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우선 후퇴야 후퇴. 더 나갔다가는 애미한테 옥수수 털릴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넌 어쩜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냐? 그제서야 언니가 입을 다물었고 집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던 횟집을 물려받아 꽤 오랫동안 장사를 이어가셨어요. 칼과 도마가 늘 바쁘게 오가던 주방, 생선 냄새가 가득하던 공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손님을 맞이하고 장사를 이어가다 보면 피곤함이 몸 깊숙이 쌓이곤 했거든요. 우리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 취직을 하자 부모님은 결국 횟집 운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대신 편의점을 새로 열고 비교적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하셨어요. 물론 편의점도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늘 말했습니다. 횟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낫지. 그 말 속에는 힘들고 고단한 시절을 지나온 부모님의 안도와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안정된 삶에 대한 마음이 묻어나 있었어요. 언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종종 가게에 나가 부모님 일을 도왔습니다. 아빠가 회 뜨는 법을 가르쳐줬을 때는 손끝 감각이 좋다며 언니에게 칭찬을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걸 못마땅해하며 가게에 오지 못하게 했지만 언니는 틈만 나면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회 뜨는 게 점점 능숙해지더니 어느새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가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주말마다 가게에 가서 회를 뜨며 부모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언니의 그런 모습 때문에 엄마가 가게를 접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횟집을 이어받고 싶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경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진짜로 횟집을 하겠다고 했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요. 다음날 밥을 먹던 중 엄마가 이상하다는 듯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횟집을 하려면 돈이 꽤 들 텐데 네가 돈이 어딨다고 그래? 언니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다 마련해놨어. 엄마가 통장을 받아서 들여다보던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월급도 얼마 안 된다고 했으면서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설마 연주 네가 언니한테 돈 빌려줬니? 아니야, 난 몰라. 진짜 모르는 일이야. 제가 급히 손사래를 치자 엄마의 시선이 이번에는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현주한테 돈 주셨어요? 그게 현주가 힘들다길래 조금 도와준 거야. 빌려줬다기보다는 그냥 투자지 투자.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그런 큰 돈을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현주가 회를 얼마나 잘 떠. 내가 볼 때는 딱 적성에 맞다니까. 할머니는 여전히 태어나셨지만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현주 너는 당장 할머니께 다시 돈 돌려드려. 겁도 없이 장사는 무슨 장사야. 그날 언니의 모든 계획은 그렇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가 창밖만 바라보다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너무한 것 같아. 엄마 마음도 이해가 돼. 횟집 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그 일을 언니가 다시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겁나는 거겠지. 근데 할머니한테 돈 받은 얘기는 왜 말 안 했어? 그랬다간 너도 난리 쳤을 거잖아. 엄마 허락받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 끝났지 뭐. 장사도 물 건너갔는데 가는 길에 횟집에 가서 회나 먹고 가자. 그렇게라도 위안을 삼아봐야지.
잠시 후 횟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소주를 한 잔씩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횟집 안쪽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회를 뜨던 직원이 탄식과 함께 갑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순식간에 가게 안은 술렁였고 사장님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자가 허둥지둥 직원 쪽으로 다가가 직원을 다독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어요. 잠시 후 그분이 머리를 긁적이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우리 직원이 지금 멘붕이 와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멘붕이요? 언니가 놀란 듯 대묻자 사장님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번아웃이 와서 저러고 있다니까요. 저 앞에 단체 손님까지 와 있어서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소주값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언니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이 찾아온 듯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고 해야 할까요? 저기 사장님, 지금 직원이 회를 못 떠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성실한 사람인데 이혼한 전처 전화만 받으면 저렇게 멘탈이 나가버려요. 내가 살다 그런 악녀는 처음이라니까요.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회를 떠서 먹어도 될까요? 아가씨가 직접이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횟집을 운영하셨거든요. 제가 회 뜨는 건 진짜 자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제가 미안해서. 괜찮아요. 사실 전 회 뜨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증까지 가지고 있어서 안 낼 이유도 없어요. 언니가 보건증을 사장님에게 보여드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를 하고는 능숙하게 회를 썰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멘붕이 왔다는 직원은 여전히 의자에 멍하니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니의 손끝에서 광어 한 마리가 순식간에 얇은 살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화려한 손놀림에 사장님이 탄성을 내뱉었어요. 세상에나 진짜 실력자네. 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쵸?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회 뜨는 일이거든요.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언니에게 시선을 빼앗겼고 사장님은 마치 숨은 고수를 발견한 듯 감탄을 멈추지 못했거든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은 횟집의 드라마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순식간에 회를 썰어 단체 손님에게까지 서빙을 마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님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어요. 회 한 점 한 점이 언니의 손끝에서 태어날 때마다 사장님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솔직히 이런 실력은 그냥 두기 아깝네요. 언니가 잠시 웃더니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장님의 얼굴이 활짝 피었고 그날의 우연은 그렇게 운명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저히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언니에게 물었어요. 언니, 진짜로 저 횟집에 취직할 거야? 언니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내가 볼 땐 하늘이 준 기회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딱 맞게 일자리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겠어? 이건 분명히 운명이야. 근데 엄마가 알면 난리 날걸?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자.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고 하면 되잖아. 그건 거짓말이잖아. 괜찮을까? 넌 그냥 모른 척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렇게 언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횟집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매일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사장님이 너무 잘해줘서 일도 재미있어. 요즘은 장사가 더 잘 돼서 월급도 올려주신대. 그 번아웃 왔던 직원은 잘린 거야? 제가 묻자 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 사람 이름이 현철 씨인데 사실 싱글 파파야.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했대. 그래서 사장님이 많이 챙겨주시더라고. 가끔 멘탈이 나갈 때가 있긴 하지만 평소에는 일도 잘하고 착해. 근데 진짜 안 힘들어? 전혀 힘들지 않아. 오히려 재밌어.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언니 얼굴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월급도 훨씬 많아져서 적금도 들고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며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언니가 느닷없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기,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좋아하는 사람? 누구? 횟집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정이 든 것 같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문득 횟집의 현철 씨가 생각났으니까요. 순간 숨이 막힌 채 외쳤어요. 언니, 그 사람 절대 안 돼. 제발 정신 좀 차려. 안 되긴 뭐가 안 돼. 언니가 의아하다는 듯 물었지만 제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생각해봐. 지금도 엄마 몰래 횟집 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 애 딸린 남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진짜 끝장이야. 이 문제는 할머니가 언니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건 동정심이지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장 헤어져. 아니다. 그 횟집 당장 그만둬. 언니 얼굴에 서운함이 번졌습니다. 현철 씨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 절대 안 돼. 그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언니가 그 남자랑 안 헤어진다고 하면 지금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할 거야. 제가 휴대폰을 집어들자 언니가 다급히 손을 뻗었어요. 잠깐만 연주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만둘 거야 말 거야. 그러자 언니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현철 씨가 아니야.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라도 한 거야? 언니가 얼굴을 붉히며 작게 웃었습니다. 횟집 사장님 아들. 주말마다 가게를 도와주러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생겼어. 뭐라고? 사장님 아들? 제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근데 그게 나도 참 신기해. 사실 그 사람 말이야. 언니 입에서 이어진 다음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가 될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언니가 쑥스러운 듯 입을 뗐어요. 알고 보니까 사장님 아들이 나한테 라떼 사주던 그 거래처 직원인 거 있지? 순간 제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 그게 정말이야?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 언니가 입가를 살짝 실룩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내가 횟집에서 일하는 것도 너가 탐탁지 않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런 우연까지 겹쳤다고 하면 괜히 이상하게 볼까봐 굳이 말을 안 한 거야. 거기다 처음엔 나도 믿기지 않았거든. 민수 씨가 사장님 아들이라니 이런 얘기를 누가 믿겠어. 당연하지. 그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회사 다닐 때는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고 했잖아. 마음이 없었다기보다 그땐 남자한테 관심 자체가 없었잖아. 회사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었고 말이야. 근데 횟집에서 다시 만나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언니의 얼굴이 어느새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는 운명이에요. 엄마, 내가 짝사랑하던 사람이 여기 있어요. 진짜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그 말 듣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그때 처음으로 나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 민수 씨가 퇴근하면 곧장 가게로 와서 가게 일 도와주고 하다 보니 매일매일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 그 말을 들으며 감탄을 터뜨렸어요. 와, 진짜 운명이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네.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돌이켜보면 내가 회 뜨는 걸 배운 것도 민수 씨를 만나기 위한 운명이었던 것 같아. 그때 아빠가 회 뜨는 법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게. 언니 말이 다 맞네. 이건 100% 운명이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짜로 운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언니가 횟집에서 일했다는 것을 알고 엄마가 방방 뛰긴 했지만 형부를 만나본 뒤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엄마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거기다 사돈 어르신도 언니를 워낙 예뻐하시다 보니 엄마도 마음을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언니는 임신과 출산으로 한동안 일을 완전히 놓게 됐습니다. 얼마 전 사돈 어르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어요. 그날 언니는 오랜만에 직접 회를 뜨겠다고 나섰는데 여전히 능숙한 모습이었습니다. 회 한 접시를 들고 오는 언니의 표정에는 그 시절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신선한 회가 놓이자 형부가 상추에 회를 올려 엄마 입에 넣어드렸어요. 곧 언니도 회 한 점을 들어 사돈 어르신 입에 살포시 넣어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우연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런 우연들이 모여 결국 인연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토록 놀랍고 신비한 운명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